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가 좋은 이유. 앞으로 물가는 오르고 자재값 등은 계속 오르는데 인구 줄어들고 수요가 부족해서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신축이 대세고요. 지금 짓는 아파트는 50년 이상 관리만 잘해주면 멀쩡한 듯 하다네요.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고요. 아무튼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는 못한다네요. 짓지도 못하고요. 그럼 지금은 무조건 신축 보유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내일의 부라는 책인데 1편하고 2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편 다 읽고 2편 읽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자재값 오르고 이런 것도 맞는데요. 수요가 부족해서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은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3층, 5층짜리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업성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뭐 15층, 20층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올리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했는데 그, 그 건설회사들이 참여를 안 한답니다. 이제 잘 사업성도 안 나오고 막 인건비, 자재값 계속 오르고 막 이러니까 잘못하면 적자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둔촌주공 공사 중단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서울이 있고 수도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삽니다. 근데 이 서울은 희소 가치가 있어요. 서울은 땅도 없고 땅 지을 땅도 없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웬만하면은 이게 됩니다. 근데 이 수도권은 뭐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막 이렇게 신도시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오래돼가지고 만약에 1기 신도시가 만약에 뭐 30년 됐다고 쳐요. 그럼 오래돼서 재건축 하려고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참여를 안 한답니다. 이거 남는 것도 없고 잘못되면 적자고 차라리 여기 이 수도권 지역에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포기하고 신도시를 새로 짓는 게 건설사도 남는 것도 많고 이익이라 이거죠. 이거 재개발 재건축은 잘못하면 적자 나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버리고 새로 신도시를 만드는 게 건설사는 이익도 많이 챙기고 분양도 잘 되고 새 동네에 새 아파트에 이런 게 들어서면 수도권 주민들이 선호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들이 서울 시내 말고요.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 신도시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한 30년 된 아파트를 좀 싸게 사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 35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안 들어온답니다. 35년부터 뭐 40년 이러면 수명 다 된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수명이 40년을 보고 그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80년, 90년 그러는데 그렇게 지려면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고 분양가도 비싸집니다. 그래서 수명을 40년 한도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4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35년 지나고부터는 벌써 세입자들이 귀신같이 알고 안 들어온답니다. 이제 뭐 지저분하고 뭐 물도 샘물 나오고 막 그러겠죠. 그런 아파트 집주인이 집값 올라가고 재개발될까봐 사는 건 몰라도 세입자들은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같은 값이면 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신도시를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차라리 이 공터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게 훨씬 싸고 이익도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물 건너 가고요. 서울도 핵심 요지 아니면 사업성 없습니다. 3기 신도시는 인구 줄어서 어떤 건설사가 지어줄까요? 지금 살고 있는 2기 신도시 중 최고 신축 검단이 짱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3기 신도시는 이거 3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택지 개발 중인데 참여 건설사가 한 군데도 안 나왔답니다. 한 군데도. 왜냐? 이 택지 개발비가 너무 비싸게 돼가지고 건물도 안 졌는데 땅값만 84 기준 6억 5천인가 된답니다. 땅값만. 그럼 여기 건설비 포함하면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 누가 들어갑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이 3기 신도시는 이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비쌀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면 토지보상금이 너무 비싸게 들어갔어요. 그래 과연 3기 신도시 분양을 할 때 누가 여기 들어갈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좋은 곳은 좋은 이유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제발 검단 좀 그냥 놔두세요. 동감입니다. 집은 주거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검단은 향후 호재가 2030년 안에 다 실현되고 수익 실현될 겁니다. 신축 효과를 보는 게 보통 6, 7년까지입니다. 그 안에 대부분 10억 이상 오를 것 같으니 수익 실현하고 다른 신축으로 옮겨가는 게 좋습니다. 점점 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커져서 한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 신도시 3년차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전 너무 만족하면서 살아요. 부럽습니다. 서울보다 싸니까. 맞아요. 싸고 모든 게 세핑. 지저분한 서울보단 쾌적한 신도시가 좋죠. 아직 많이 오를 가치가 있는 곳. 휴 쪽팔려. 아직 저평가. 넓게 보세요. 모든 가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검단 신도시가 가격 유지해주고 다른 지역 가격 빠진다면 핵심 서울 지역으로 갈아타기 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향후 7, 8년 뒤에 적기가 올 것 같네요. 양보합니다. 내 집 앞 거지들만 없으면 충분히 가치 있는 곳. 10억 정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3, 4년 내 매도. 이사 왔는데 교통 헬이고 어딜 가든 1시간 반. 자차 없으니 인천 어디만 나갔다 와도 무조건 계양역으로 와서 버스 타고 20분 들어가야 함. 아파트만 보이고 갈 곳도 없고 전에 집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집값이나 올라서 빨리 팔고 나가고 싶네요. 팩트다. 저랑 같네요. 이사 왔는데 개노답임. 고속도로 한번 타려면 고촌까지 가는데 뒤지겠네요. 전철도 없고 버스도 그닥이고 인프라는 처먹는 것만 있고 아파트만 지어놓고 널찍한 호수공원이나 큰 마트, 대형병원 이딴 게 하나도 없어요. 답답하네요. 차 타고 출퇴근하는데 고촌 가는데 매일 뒤질 지경입니다. 검단이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낀 도시라 교통 진짜 헬이긴 합니다. 이건 아무리 내 자신이 검신 산다 하지만 방어해 줄 수가 없음. 팩트네요. 원래 신도시는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구두 신고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힘듭니다. 이 청라 신도시, 송도 신도시 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도시가 완성되고 나면서 인프라도 많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좋아지는 거죠. 교통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냥 숨이 턱 막히죠. 아파트 사이에서 병원 가려고 하면 마땅히 잘해 보이지도 않는데 없어서 가는 거고 병원비도 비싸기만 함. 지금은 1시간 넘어도 다니던 병원 다님. 그나마 역쪽 상가는 많긴 하다만 구도심 구월동 로데오 술집 골목 생각남.
그냥 냅다 가게들 술집 노래타운 다 밀집. 어디 좀 답답해서 나가려면 또 버스 타고 계양서 또 전철 타고 왔다 갔다 버스마저 배차가 30에서 50분. 시청 전환이 이게 늘린 거고 더 늘리는 건 내년 돼야 한담함. 이 아파트 섬에서 어디 가기도 엄두가 안 남. 우울합니다. 얼른 탈출하고 싶네요. 마음처럼 쉽게 안 되니 온 게 후회되네요. 선택의 중요성. 그런데도 카페에서는 검신 좋다는 검신 사시는 분들 보면 진짜 집값 방어하고 싶어 저런 건가? 이게 편하다고? 좋다고? 검신사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개 불편이 끝인 곳인데. 솔직히 지금 편한 건 일도 없죠. 진심으로. 그냥 아파트촌에 갇혀진 기분인데요. 다만 지금 이렇게 없고 교통도 깡시골만큼 불편하니까 생길 것들만 있겠거니 그럼 발전하고 집값도 오르겠거니 하는 거죠. 다만 그냥 전세 돌릴 걸 싶은 내 선택에 대한 후회감. 에휴. 아직까진 힘드신 게 맞습니다. 이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려면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몸빵이라는 말이 있죠. 말씀하신 것들 검신의 호재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주 검단빠구만. 검단이 그렇게 좋으면 혼자 다 하쇼. 히히히. 동네가 아파트만 있고 주변은 전부 산 깎아서 만들어서 그런지 평지 찾기가 더 힘들고 대형마트 하나 없고 주말에 다른 동네 찾아다녀야 되고 지하철 인천 1호선 하나 보고 사는 동네고 자차 없음 움직이기 졸 힘든 동네라 탈출은 지능승. 서울 나가는 교통 괜찮고 서쪽에 있어서 강원도 쪽 가는 거 아니면 다 갈만하고 지하철 없는 곳에 자차도 없이 들어가서 징징거리지 않으면 차로는 바로 옆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이곳 이마트 롯데마트 다 15분이면 가고 좀 일찍 출근하면 6시 10분 출발하면 홍대까지 40분. 서울 출퇴근 진짜 나쁘지 않은데 도대체 다 좋은 곳 살라고 하면 그냥 서울 사시지 왜 와서 징징징 거리는지 모르겠음. 인천 서구에서 어디든 서울을 출퇴근 시간에 가려고 하면 답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언능들 탈출하세요. 화곡동 빌라촌에 살다가 여기 오니 좋기만 하구만. 신축이 좋아요. 전열 교환기로 공청 없이도 질 좋은 공기로 환기 팍팍. 환기 한번 시키려고 그 무거운 샤시문을 16개씩 열고 닫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님요. 누워서 폰으로 전등 다 끄고 켜고 깜빡하고 나갔을 때 외부에서 전등 끄고 켜기 가능. 보일러도 끄고 켜고 밖에 있다가 집 들어가기 한두 시간 전에 보일러 에어컨 틀어놓으면 여름엔 시원, 겨울엔 따뜻. 손님 오면 폰으로 차량 등록해서 차단기 바로 열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연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신축 좋아. 앞으로 희망은 있지만 1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님. 잘 생각해야 할 듯. 내가 봐도 아파트만 때려짓는 듯.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막 좋은 점만 얘기하면서 아우 나는 너무 살기 좋고 아파트에 들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 행복한 거고요. 아 교통도 불편하고 여기 내가 왜 왔는지 이거 미쳤나봐. 왜 왔지 여기? 뭐 그러면서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럼 여긴 지옥입니다. 이 사람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데 한 사람은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보면은 만약 예를 들어 주식을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를 샀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2랑 3이라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뭐 한 1억씩 샀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주식 샀다 그러고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고 월급 타가지고 월급이 300인데 저 생활비 100만원 쓰고 200만원 아껴서 계속 사요. 이게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냥 계속 사요. 1억 원어치 샀는데 이 사람은 샀는데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절해야 돼 말아 이것만 고민하고 매일 들여다봅니다. 그럼 매일 들여다보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바닥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손해보고. 근데 이 사람은 안 쳐다보고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계속 사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뭐 30% 손해 나가지고 3천만원 손해보고 7천만원만 1억이 7천만원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주식 사고 배당도 주고 얼마나 좋냐 뭐 그리고 행복하면서 월급에서 200만원씩 저축해 200만원씩 남는 거를 계속 삽니다.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1억이 5억이 됐겠죠. 그리고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쪽박을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아파트를 샀더라도 이 마인드 차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립니다.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롯데 넥스트엘 오피스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거주 생각하고 분양받아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한동안 부동산에 관심 끊고 분양 등에 신경 안 쓰고 살았더니 정보가 어둡네요. 최근 들어 몇 차례 청약 넣어보는데 번번이 잘 안돼서 친구가 수원에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가보니 괜찮더라고요. 롯데 렉스티엘 36평형 분양가가 7억 정도인데 어떠려나요? 호흡금 30평대 가격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분은 댓글을 읽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근데도 이 부동산 고수님들도 자기가 이미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놓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꾸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이런 각도에서 보고 이런 각도에서 보고 이런 각도에서 보고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듣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고수 부자님들은 항상 자기가 결정을 다 해놓고도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없나 그러고 자꾸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이 물어보면은 이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안 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하는데 이미 다 정해놨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고 돌다리도 두들려 보는 심정으로 자꾸 물어본답니다. 내가 빠뜨린 게 뭐가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요. 근데 이 글 올려주신 분 보면은 이게 저 부동산 투자도 오래 하신 분인데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부자 될 소지가 다분하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그냥 검신 신축 아파트 사셔요. 호우금 판타곤 대방. 2027년이면 호우금도 연식이 꽤 되다 보니 저도 신축 살아보고 싶어서 분양은 계속 떨어지네요. 검신 신축 분양들도 많은데 굳이 오피 가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근처에 2편안이 26년 하반기 입주예요. 위치도 좋고 단지도 큰 편입니다. 같은 돈으로 아파트가 그렇긴 한데 청약 단점이 안 돼서 차라리 계양구 쪽 미분양 나오면 그걸 살까 고민 중입니다. 아파트 25평 전용 면적의 취득세 4.6%. 오피스텔은 그 취득세가 4.6%라고 합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왠지 모를 삭막함. 호우금 저층 저금 평수 가는 게 훨 낫죠. 신축 아파트 분양을 계속 넣어봐야겠어요. 지금 분위기상 계양구에 미분양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실거주면 호우금으로 가시죠. 우피는 같은 평형이라도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확장 면적이